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이자 모던 한식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밍글스입니다. 강민구 셰프님이 운영하는 밍글스는 미쉐린 투스타이자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늘 10위권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1년에 한 번 정도 좋은 와인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밍글스에서 특별한 음식을 부탁드리고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게 밍글스 와인 리스트인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업장 중에서는 거의 이 정도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업장인 것 같다. 생각보다 가격도 되게 좋다. 밍글스만 싸게 받나? 그래도 온비는 별로 없다. 쓱 지나갔습니다. 저 굳이 보긴 그런데 최고가의 와인은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참고로 최고가 와인은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솔드아웃이라고 그러네.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 380만 원. 자,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메뉴는 아니고 좀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셰프님이 오늘 특별한 재료를 좀 보여주러 나오셨습니다. 시즌 막바지 100g 정도 되는 화이트 트러플하고 벨루가 캐비아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때는 비싸도 못 씁니다, 벨루가 캐비아. 네. 오늘 아주 좋은 돼지고기 뼈등심을 준비했습니다. 색깔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첫 번째 샴페인이 돈페리뇽 P3 1971년이니까 뭐 거의 50년 넘은 샴페인이고, P2, P3가 붙는 거는 와이너리 샴페인 하우스에서 보관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절정기에 출시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꼼수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구하기 힘든 샴페인입니다. 근데 픽은 확실히 진한 느낌이 납니다. 네, 얼마요? 8,000불이랍니다. 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분은 셰프에서 푸디로 거듭나신 대형 푸디로 거듭나신 이지원 푸디님. 아직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밍글스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쉐린 투스타고 아시아 베스트 50에서 계속 10위권대를 유지하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당이다. 이제 뭐 별셋을 노리시는, 여기 밍글스는 셰프님 100% 오너 셰프 가게. 근데 진짜 세계를 돌아다녀보면 다이닝 중에 오너 셰프 가게는 거의 진짜 한국, 일본밖에 없는 거야. 일본도 이제 잘 없고 사실 거의 한국. 대단하십니다. 한때 오너 셰프. 100%. 첫 번째 요리는 화이트 트러플이 올라간 타락죽이고 고구마, 메주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식 인절미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화이트 트러플을 거의 이 정도 덮으려면 거의 한 3g 정도는 올라간 것 같다. 가게 입장에서 원가만 뭐 한 4만 원, 5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 손에 힘 잘못 주면 7만 원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두껍게 갈리면 이거 맛있다. 자, 이거는 독특하게 간장에 절인 딸기라고 하고, 캐비아는 그냥 캐비아가 아니고 벨루가 캐비아가 올라갔습니다. 벨루가는 캐비아 중에서도 가장 고가인데, 왜냐면 이게 철갑상어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고 가장 오래 커야 되는 종이 벨루가 종입니다. 한 20년 정도 양식을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먹는 5세트라 뭐 칼루가보다 보통 한 4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더 나갑니다. 딸기하고 캐비어 조합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비알이 거기 갔는데 일단 블라인드로 했는데, 나는 이렇게 다 찍고 있는 동안 얘하고 미친 듯이 한 캐비어만 계속 퍼먹고 있는 거야. 1.8kg 통 놔두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모를 수가 없어. 그냥 그것만 미친 듯이 먹는 거야, 진짜. 벨루가 맛이 늘 다르더라고요. 입안에서 피니쉬가 달라.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은 꼼떼 라퐁의 몽라쉐 2017년이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 현실적으로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고가의 화이트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리여리하고 화사한 향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이 화이트 와인이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올라오는 듯한 느낌? 파리에서 요새 리스트에 안 올려놓고 팔더라고.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어. 달라고 하면 있어. 이제 다 뺀 것 같아요. 다 뺐어. 근데 물어봤어. 여기 니네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나 예전에도 와서 먹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더라고. 여전히 근데 파리에도 매력적인 곳이 많더라, 와인에. 의외로 음식값 한 30유로 나오는 데들 중에 더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 먹거든, 그런 데 와서. 요거는 고등어에 올라간 캐비어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은데, 캐비어를.
다음은 백김치가 들어간 고등어.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우럭 쪽의 미루가이라고 하는 조개입니다.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샤또 오브리옹 블랑 1989년이고, 샤또 오브리옹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보르도 좌안의 5대 샤또에 드는 샤또 오브리옹에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보르도 화이트 와인이니까 아마 소비뇽 블랑하고 세미용이 주 품종이겠죠. 저도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고, 오브리옹 레드 루즈도 그렇지만 블랑도 89년이 다 100점 받을 정도로 오브리옹 역사상 가장 좋은 해였고, 오브리옹 블랑은 오브리옹 루즈보다 더 구하기가 힘들고 훨씬 가격도 높습니다. 약간 뭐 아카시아 꽃, 샤도네이에서 좀 안 나는 향들이 지금 막 올라오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네. 사실 샤도네이들은 다 도찐 객찐이잖아. 그냥 예전에 한번 팔고 먹었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는 약간 데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팔고. 향 좋다. 화이트들이 돈페리뇽 그냥. 자, 이제 지금 한입 요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갈치튀김과 감태, 그리고 위에 캐비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회 타르트인데 재밌게도 그 위에 장어를 올렸네요. 자, 갈치튀김 육회하고 장어를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나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없는 것 같아요. 푸아그라 장어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자, 이게 지금 겨울 접시인데 도토리 묵하고 이것저것 겨울 재료들이 들어간, 그리고 지금 윈터 트러플이 요새 진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향이 진짜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블랙 트러플 예술이잖아. 나도 요새 너무 좋아. 느낌 있고 좋습니다. 조합도 재밌고, 트러플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꼭 넣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국물 요리인데 조개하고 닭 이용한 육수에 모렐, 배추로 만든 만두나 뭐 쌈, 그다음에 버섯 완자, 도가니, 뭐 해삼, 전복까지 약간 보양 느낌의 그런 국물입니다. 셰프님이 그렇게 보양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자, 요건 이제 모렐 버섯입니다. 네. 축하해요. 자, 이거는 현재 가장 비싼 와인들을 만들고 계시는 르로아 여사님의 본로만의 르보몽 98년 빈티지입니다. 르로아는 뭐 제가 더 뭐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부르고뉴의 아이콘 이제 전설 중에 한 분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저 르로아 본로만의 구치를 2006년도에 파리의 플라자 아테네 알랭디카스에서 375유로에 먹었는데 그런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3,750이 먹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프레쉬하지? 느낌이? 두 번째 레드는 르로아가 이제 전설이 되는 분이라면 이거는 이미 돌아가시고 전설이 된 앙리 자이에의 같은 밭 본로마네르 보몽 93년 빈티지입니다. 좋은 느낌은 아직 직관적으로 아직 확 들이대지는 않아요. 몽라쉐를 갖고 있기에는 오늘 좋은 술이 너무 많다.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네, 이제 옥돔을 비늘을 살려서 잘 조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선 보풀하기를 이용해서 만든 걸쭉한 스프를 아래 깔았고, 앞에는 북방조개, 그 다음에 여기 실같이 있는 게 캐비아를 말려서 어랑같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슬라이스 했고, 이거는 그라인더에 갈았습니다. 밍글스 음식들이 재료도 다양하고 보여주는 텍스처도 다양한데 그만큼 이제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다채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심플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라퐁 향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 이걸 내가 빨리 먹고 치우려고 했는데 치울 수가 없네. 근데 오히려 오브리옹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지금 느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먹은 라퐁 중에 제일 어린 거구나. 혹시 아침 했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정도는 디켄팅 같은 것도 하고 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르로아 좋긴 하다.
이것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 아까랑. 자이에는 약간 뭔가 향을 맡고 있으면 심연으로 다이버가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 향이 르로아는 이게 여기서 도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미지? 찬물에 천천히 익혀낸 랑구스틴 디시고요. 왼편으로는 배말랭이 흑초밥 위쪽에 크리스탈 캐비어를 올렸습니다. 드실 때 제가 부어드린 막걸리 비스킷 소스를 랑구스틴과 함께 찍어 드시면 됩니다. 우리 갑자기 크리스토퍼 쿠탕소의 랑구스틴 생각난다. 그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대박. 진짜. 콜록세움도 보고. 섬세하게 만든 게 느껴지는 게 아까는 사실 저렴한 캐비어가 올라간 거거든. 아까의 캐비어 집시들은. 근데 여기는 사실 크리스탈 맛이 확 드러나네.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소시지 다 매콤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모던 한식 한만 불만이 한국 음식이라고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한국 음식 특징이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운 거, 반찬, 보물 요리. 근데 사실 우리 매운 게 나오는 데가 없잖아. 근데 난 그게 불만이었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깔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홋카이도 언제 가세요? 뭐 올해 뭐 한 두세 번 가겠지. 다른 데보다 홋카이도 갈때 따로 없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동일이 형은 확실히 홋카이도 좋아. 아니 취향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서 편해지는 거지. 이제 거기 가는 게 편해지고 그냥 자꾸 가고 싶은 거야. 익숙함이 또 좋은 거야. 내가 사시카이와 8호를 지금 한 3번째쯤 먹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없는 술이라는데 한국에 왜 이렇게 많어? 이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 와인 역사상 가장 좀 비싼 술 아닐까요 이게? 사시카이아도 좋은 술이지만 파로 빈티지가 좀 특별하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게 이제 로버트 파커가 샤또 무똥로친드 86을 100점을 줬는데 그걸 테이스팅하고 얼마 뒤에 파로를 먹고 나서 이게 훨씬 더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기가 치솟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사시카이아 중에 다른 사시카이아 공 하나가 자릿수가 좀 다른 그런 와인입니다. 마지막 레드 와인은 아까 오브리옹 블랑이라는 술을 먹었는데 그 레즈 샤또 오브리앙입니다. 빈티지는 똑같이 89년이고 보르도 자안 쪽에 페삭 레오낭 쪽에 5대 샤또에 들어가는 와인이죠. 역시 89년도 빈티지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브리옹은 되게 스파이시한 약간 느낌이 드네. 와, 근데 지금 레드 잔도 다 다르네. 오늘 걸을 타선이 없네.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샴페인이 제일 아쉬웠다. 자, 이번 꼬치는 곤드레 나물이 들어간 찹쌀 순대 그리고 오골계 꼬치입니다. 순대도 맛있고 오골계 자체도 살도 되게 부드럽게 익힌 것도 있고 텍스처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이 뭔가 살짝 더 입혀져 있는데 그 부분이 느끼하지 않게 그 밑에 있는 딸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메인전에 입가시 마치라고 딸기로 만든 콤부차 준비해드렸어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민트 오일이랑 천혜향 넣어드린 다음에 립 부분에 보시면 파슬리랑 애플민트 이용해서 파우더 조금 묻혀드렸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드셔보세요. 트러플 향이 그냥. 네, 이제 메인 요리로 왼쪽 편에 한번 뼈 대신 준비해드렸고요. 우측 편에는 새우살 올려드렸어요. 아래쪽에는 돼지감자 찜인데 그냥 쪄드린 게 아니라 돼지감자를 한번 로스팅 한 다음에 으깨서 찹쌀이랑 함께 뭉친 다음에 찐 거예요. 트러플도 함께 곁들여 드렸고 직접 담근 알타리무 김치 있으니까 함께 드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가 하나씩 나왔는데 돼지고기도 텍스처나 이런 게 정말 잘 익히고 예술적이다. 소고기 등심 새우살은 아마도 이거는 보넨브레드 고기 같아요. 솔직히 지금 돼지고기가 전혀 안 밀린다. 돼지고기는 오라고기에서 납품하는 버크셔하고 듀록하고 YBD를 다 줬는데 여기 쓰기에는 YBD가 제일 난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듀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사시카이아 8호가 그냥 오브리옹 89랑 만나니까 쉽지 않구나.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털개로 만든 털개밥입니다. 여기에 또 화이트 트러플을 이불같이 덮었습니다. 야, 지금 털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 털개 트러플, 야,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네. 와, 털개 맛있다. 털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일본 솥밥들 보면 너무 조금 들어가서 약간 좀 얘는 끝까지 살아있네. 지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신기한. 와, 근데 오늘 진짜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마지막 디저트 와인은 1980년 에곤 뮬러의 아이스 와인이고 색깔이 거의 갈색 다 됐고, 에곤 뮬러가 사실 독일 와인에서 제일 비싸고 디저트 와인에서도 제일 비싸고 가장 극상의 디저트 와인 중에 하나다. 이거 하나면 대충 뭐 샤토디캠 한 10병 좀 먹을 수 있다. 자, 이건 프리 디저트로 생강 아이스크림하고 사과 컴포트, 그 다음에 카라멜 크림 나왔습니다. 야, 그릇이 바뀌었네. 이제 마지막 디저트는 장트리오예요. 아래쪽에 된장으로 만든 크레미를 위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위스키 폼, 중간에는 이제 간장에 졸인 피칸과 위에는 고추장 파우더 뿌려드렸는데 아래쪽에 크렘브렐레까지 다 같이 드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야, 이 디저트는 지금 밍글스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일한 메뉴입니다. 흰색으로 이제 칠해지는 게 도라지 정가고요. 노란색은 유자 쌀강정, 그 다음에 마카롱은 오미자와 후추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주악은 찹쌀 반죽을 튀긴 다음에 겉에 꿀을 묻힌 대추 주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땅콩 사브레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마카롱과 가운데 있는 주악은 다른 것들에 비해 달아서 두 가지만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 네. 음식을 해주신 강민구 오신.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샀는데 오늘 제 차보다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최고의 와인들과 함께한 최고의 식사, 그에 걸맞는 특별한 밍글스에서의 환상적인 저녁이었습니다.